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힘이 없어. 잘 지내셨죠? 1월부터 계속 보이는 얼굴도 있고, 그 다음 또 5, 6월 달에는 보였지만, 또 안 보이는 얼굴도 있고. 제가 또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편이에요. 이름하고 얼굴하고, 기억을 잘 못해요. 아세요? 네. 이제 7, 8월, 이 문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반기 공부 방법, 특히 이제 문제풀이반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잠깐 OT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OT는 짧으면 한 30분, 길면 한 50분 정도 OT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본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을 다 받으셨어요? 오케이. 보시면 7, 8월 뉴 스타트를 위한 점검 및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7, 8월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새로운 건 없죠.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이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복하거나 반복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자면은 새로운 공부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반기 1월, 2월 달하고 그 다음에 7, 8월 달하고 조금 느낌은 좀 달라야 돼요. 물론 이제 양상은 비슷할 거예요. 일단 현재 여러분들이 7, 8월 달에 공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문풀 수업을 듣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러한 공부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그 공부 계획에 이 국교로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일단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착된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교육학, 문법, 그다음에 문학. 이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계획도 나름대로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 이런 식이죠. 1, 2월 달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 2월에 내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일단 교육학도 새로 한번 들어봤겠고, 아니면 작년에 들어봤던 것일지라도 그래도 교육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학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취약 과목이 문법이었으면 또 문법도 같이 듣고,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1, 2월 달에 네 과목을, 어느 한 과목을 빠뜨리지 않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한 3, 4월이나 5, 6월 달 정도에 그 네 과목 가운데서 한두 과목 정도는 덜 했을 거란 말이야. 일종의 집중과 선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치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 효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일종의,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취약한 것 또는 내가 했던 것들 1, 2월, 3, 4월 달에 했으면 5, 6월 달에 잠깐 쉬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3, 4월이나 5, 6월 달에. 그러나 7, 8월은 1, 2월하고 비슷하게 가야 돼요.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1, 2월과 7, 8월은 임용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네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거나 공부하거나, 수강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어진 제한 시간 동안 3, 4월하고 5, 6월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고, 7, 8월은 1, 2월하고 비슷해요. 네 과목을 동시에 전부 다 수강하거나 공부할 계획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하루 동안에 24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일주일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뭐 월요일, 화요일 날은 교육하고 듣고, 뭐 수요일 날은 뭐 그 목금 수업에 제 수업이죠. 수업을 예습하고 또는 아니면 교육하기 복습하고, 그다음에 목금 수업을 듣고, 또 토요일 날 또 문법이 있다면 문법 듣고 해가지고 일요일 날은 또 수목금에 들었던 과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1, 2월과 7, 8월은 거의 유사한데 이제 느낌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양상은 유사한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은 어떻게 다르냐면 1, 2월 달은 처음이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스타트라고 하는 느낌이 강한데 7, 8월 달은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과목을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이 양상은 비슷한데, 양상은 유사한데 1, 2월은 정말 처음이었고 7, 8월은 처음은 아니에요. 1, 2월이나 6월 달까지 했었던 것들에 대한 반복이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이 느낌 속에서도 꼭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과연 뭐 1, 2월에 국교론을 들었고, 뭐 3, 4, 5, 6월 쉬고 7, 8월 달에 국교론을 다시 이렇게 듣는다면 그 3, 4, 5, 6월 달에 뭐 쉰 것은 쉰 건 아니지만 그 공부했던 국교론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1, 2월은 정말 새로운 것이지만 7, 8월은 그 새로운 것에 했던 것들에 대한 일종의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하고 그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몇몇 것들, 예를 들자면 화법 부분 혹은 작문 부분, 독서 파트 부분의 영역별로 내가 약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그래도 좀 괜찮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작문 영역 안에서도 작문 평가 부분이 내가 좀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 발견해 줘야 되냐면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 7, 8월 달 시기에 발견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도 초기 발견이 중요해. 초기 발견이. 그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가할 정도로 그 스스로의 그런 병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거야. 그렇지 못하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클리닉 저를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 문풀반 수업은 일종의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혹은 취약점들을 보완하는 것 측면에서.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발견이라는 표현을 썼었지 해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개월 동안 오직 한 과목만 공부를 하신다면 발견한 것에 대한 즉시 처방이 가능해. 근데 네 과목을 동시에 하잖아. 해야 돼. 네 과목을 동시에 7, 8월 달에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9, 10월 달에 심리적으로 쫓기지가 않아요. 네 과목을 다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 이 점이 지금 부족했어. 그럼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7,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시험 직전까지 하시면 돼. 5개월 동안. 네 과목에 대해서. 꼭 한 과목에 대해서가 아니라 네 과목 전체적으로 어떤 점이 강점이 있고 어떤 점이 약점이 있는지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 5개월 안에 그것을 처방만 하면 돼요. 처치만 하면 돼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어떤 점이 지금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강점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약점은 반드시 처치해야 되니까 그것은 5개월 안에 이 취약점들을 보충 보완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 7, 8월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것이 꼭 국교론의 공부 방법만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해설지를 좀 보시면, 해설지가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시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학습 내용, 방법, 점검 및 출발을 위한 학습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해서 국교론 같은 경우에 국교론에서 활용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해야 할 배경 지식, 보기 자료나 지문 분석, 적용 능력의 답안 작성의 능력들을 좀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이제 점검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취약한 점들을 점검해야 돼. 그런데 이 취약한 점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교론의 국한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문제풀이 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가 있고 그 교재에는 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예습 중심으로 미리 풀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갑니다 하면 이제 몇 문제 정도 이제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풀어봐요. 일단 풀어는 보세요. 풀어는 보고 그 다음 해설지는 언제 정답이죠. 정답을 언제 확인하느냐? 수업 시간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던 해설지, 정답지를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그 문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 문제풀이는 미리 예습을 하셔야 돼. 예습하시고, 그 다음, 본습 시간에는 풀이를 풀었던 것들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답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한 답안이 있죠? 그 답안을 검토하시는 거야. 근데 요 과정에서, 답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경우도 있고 못 쓴 답안도 있을 거야. 그럼 분명히 못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당연히 취약점이 될 것이고, 그죠? 따라서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어떤 점이 내가 문제에서 놓쳤는가를 이제 검토를 좀 해주시면 돼. 이럴 때 이제 유념하실 점은 뭐냐면, 답안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두 가지의 방향성들이 있다.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출제를 했잖아요. 제가. 그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를 항상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하고 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답안 작성을 못하거나 해결을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괜찮아.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는 예를 들자면 뭐 여러 명의 어떤 검수자를 통해서 검토한 객관성이 담보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관적인 측면이 강해서 객관적인 답안들을 도출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기출문제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기출이 더 쉬워요. 기출이. 더 쉽단 말은 뭐냐면 답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좀 깔끔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만든 문제는 깔끔하게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답안을 굳이 그렇게 도출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배경 지식의 동원이에요.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제가 오늘 OT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어교육론의 배경 지식들이 있고, 그 배경 지식들을 내가 그래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도만 검토를 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답안을 쓸 수도 있고 답안을 쓰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답안을 쓰지 못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짐작이 가고,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동원해야 할 배경 지식이 어디에 있다라는 정도, 또
또 무엇을 묻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만 하시면 돼요. 7, 8월 문풀의 목표가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 앞으로 5개월 동안 남은 7,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월 동안 문제풀이를 통하여 내가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돼요. 근데 그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배경지식의 동원이야. 5개월 동안 국교론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의 배경지식들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갖춰 나가는 거. 1월부터 6월까지 배경지식을 분명히 공부를 했을 텐데 그 배경지식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1, 2월 기본이론반에서 배웠던 개론서의 내용들이야. 두 번째로는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배웠던 교육과정의 내용이야. 즉 개론서의 내용과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내가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라든가 이것은 분명히 들어는 봤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아. 완전히 내 것이 안 된 거지. 그 동원되는 배경 지식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점이 부족하다면 채워주셔야 돼요. 언제냐면 5개월 안에 꼭 7, 8월 달에 아니더라도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교론에서는 배경 지식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할 때 물론 저의 의도는 이런 점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논점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논점에 대한 설명 이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개론서의 내용들 생각나시나요? 하고 제가 계속 해설지에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어 놓을 거예요. 해설지에도 개론서의 내용과 또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배웠던 교육과정의 내용이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중복, 반복하는 거지, 일종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개론서, 배경 지식의 동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개론서의 내용과 교육과정에서 다뤄졌던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거나 그 이론에서 중시하고 있는 용어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하면서 반드시 이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기출이에요, 또. 관련 기출들을 보시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문풀 안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죠? 완벽하잖아. 그죠? 욕심이 많은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7, 8월 달에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9월 이후부터 조금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되찾을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정도 됐죠. 2009년부터 지금 강의를 했으니까, 물론 이제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강의하셨던 강사 선생님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아마도 저보다 더 연륜이 많으셨던 그런 강사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10년 차 정도 되는데, 10년 차는 넘었는데, 한 10여 년 이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지켜와 보니까 어떤 패턴들이 제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근데 어떤 패턴들이 있냐면, 9월 정도, 약간 8월 정도 무렵에 아마도 느껴지실 건데, 8월 한 정확한 날짜는 15일이야. 8월 15일. 광복과 해방. 그게 아니라요. 어쩌면 그렇게 매년 8월 15일, 8월 둘째 주 정도가 정도가 되면 저녁 바람이 달라지는지요. 그 전에. 저녁의 공기가 8월 중순 정도가 되면 확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여름 휴가를 8월 중순경에 간 적이 있어요. 좀 바빠서. 근데 바닷가 물이 의외로 차가웠어. 저는 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8월
8월 중순 이후부터 9월까지 이렇게 계절이 좀 바뀌거나 바람이 좀 바뀔 때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싸늘해져. 비수가 꽂혀요. 싸늘하게 가까워졌어. 예. 이제 7, 8월이 다 끝나고 곧 9월 이제 모고반이 들어가면 이제 시험이 100일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정신없이 모고를 이제 듣잖아요. 1월 모고 첫 주차부터 교육학, 국교론, 문법, 문학 네 과목을 똑같이 실전처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래서 하루는 아닌데, 뭐, 교육학이 월화 중에 뭐 하루 정도고, 제 수업은 목요일 날 국교론, 문법, 문학을 A형, B형에 다 봐요. 그래서 하루에 해설 강의까지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시험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바로 해설 강의를 들어가면, 한 6시나 6시 반에 다 끝나버려요. 하루 안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주일에서 한 5일 정도는 이제 학원 갈 일이 없어. 학원 와가지고 직강에서 쓰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싸늘해요. 뭐가 싸늘하냐? 안 한 게 있었어. 못한 게 있었어. 부족한 게 있었어. 왜냐면 모고를 볼 때마다 막 비가 내리거든. 우수수 비가 내리고 막 열받고 그러거든요. 어느 부분이냐? 국교론에서 평가 부분이 계속 틀려, 지금. 계속 틀리고 있어. 그리고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지금 계속해서 맴돌고만 있지,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 분명 평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명료하게 용어를 좀 답안하지를 못해. 답답한 거야. 그렇게 해서 한 4주 지났다, 여러분. 9월 4주? 그러면 9월 4주 정도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그 다음에 뭔가 평가 부분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책감도 들고,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보충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을 놓지 않고 하고 있는 와중에 한 10월 초 정도 되면은 이제 공고가 떠요. 10월 초나 중순에. 실티오 공고가 떠. 일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정 속에서는 언제 원서 접수하라고 해. 그게 이제 10월 초 정도 되면 벌써 이제 시험이 너무 급박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평가 부분에, 장문 평가 부분을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놓치고 있었어요. 또는 이런 거야. 지금 장문 평가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보니까 중세국어 강독의 개론서가 이렇게 있어.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했는데. 왜냐하면 모국 문제 나왔는데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꺼내고.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안 된 거 있으면 그거 꺼내고. 또 여기 공부하다가 또 저기 장문 보이면 또 꺼내고. 이 상황이 9월 달에 여러분들이 겪는 상황이에요. 제가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봤었어요.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9월 이후부터의 공부는 실제로 공부가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 공부 그 대상이 있잖아요. 국교론, 문법, 문학, 교육학. 요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심리적으로 쫓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압박감이 가져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시기가 모고 기간이에요. 요 모고 기간 동안에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7, 8월 달에 단련이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단련되느냐? 되도록이면 요거 없도록. 되도록이면. 어차피 9월 달 이후부터서도 이 취약점들이 보충 보완이 돼. 근데 되도록이면 취약점들이 많이 없도록. 지금 발견하고 7, 8월 달에 많이 발견해서 그 많이 펑크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떼어나가는 것 시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7, 8월 달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임용 4과목을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동시에 공부를 하되 취약한 점들을 지금 발견해서 계속 뭐 땜빵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급하게 지금 막아야 되고, 그 다음 9월 달 들어서 또 모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취약점들이 지금
펑크난 부분들을 지금 채워놨던 것들이 제대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7월, 8월, 9월 이후부터서 학습의 일정들을 좀 가져오시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이 일쪽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잔소리는 아니지만 잔소리처럼 하는 내용, 그게 뭐냐면 일쪽 부분에 점검사항의 제일 우측 부분에 있어요. 대략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아는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인출하죠. 알고, 아는 것,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는 것,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하게 판명이 될 건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새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물어보세요. 다시 뭐라고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라. 오케이? 여러분들의 알을 점검하라는 소리야. 다시 한번 점검하라. 그것도 명확하게, 명료하게, 의심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지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7, 8월이.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게 작문 용어 개념이에요. 교육과정에도 등장하고 개론서에서도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무슨 성? 통일성. 자, 알고 있습니까? 물어본 거야, 지금. 알고 있단 말은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심지어는 기출에서 다룬 적이 있고 교육과정에서 본 적이 있고 개론서에서도 요 내용들을 내가 본 적이 있어. 자, 그러면 명확하고 명료하게 요 개념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점검하라고 했지. 진술해 보세요. 말하자면 인출해 보세요. 대강 비슷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명료하게 인출해 보세요. 말이나 글로. 조교가 있으면 내가 물어볼 건데 조교가 없어. 통일성 하게 되면 명확하고 명료하게 통일성에 대한 개념 혹은 용어를 인출한다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 통일성 하게 되면 하나는 뭐? 뭐야? 자신 없어? 하나는 뭐? 주제. 두 번째는 뭐? 주제면 다 아닌가요? 아니요? 긴밀한 뭐? 연결. 내용과 내용 사이가 주제에 의해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 성격. 이게 제가 지금 인출하는 거죠. 맞죠? 이게 명료하고 명확한 인출이야.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셔야 돼. 요거 생각나는지. 그래야만
문제에서 통일성을 물어볼 때, 주제에 의한 내용과 내용의 긴밀한 연결. 아니면 답안을 쓸 때 주제에 의한 긴밀한 연결인 통일성.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답안을 쓸 때도 요 내용을 담아서 쓸 것이고, 문제에서 물어봐도 주제에 의한 긴밀한 연결을 찾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료하고 명확하게 용어나 개념을 구사 혹은 인출하셔야 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알미나 지식은 분명히 있을 거야. 있는데 이처럼 명료하고 명확하게 인출하는 연습을 7, 8월 달에 하시면서 계속해서 요것들이 지금 인출 연습이 안 되면 9월, 10월, 11월 달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인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장에 가시면 주제에 의한 내용과 내용의 긴밀한 연결이라는 것이 생각이 날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 문단에서 통일성을 저해야 하는 내용을 물어봐. 그러면 통일성은 내가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 문단의 주제에 맞게 주제를 도출하고, 그 다음 도출한 주제를 각 이 문단에 여러 개의 문장이 있으면 여러 개의 문장이 내용이잖아. 한 문장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이 주제에 의해서 일관되게 긴밀한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다가 세 번째 문장에서 주제에 의한 긴밀한 연결이 저해되는 문장이 있는 걸 발견하고, 세 번째 문장이 주제가 무엇인데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긴밀한 연결이 되지 못하므로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음 하고 진술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여기 이제 안정되게 이런 것들을 구사하려면 결국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용어나 개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명확하고 명료하게 알고 있는가를 일종의 7, 8월 달에 점검하면서 계속 내면화하는 거죠. 내면화. 일종의 내 것으로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명확하고 명료하게 항상 공부를 해 주셔야만 시험장에 가서 나중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내가 이거 들어는 봤어가 아니라 정말로 명확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명확하고 명료하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예습을 중심으로 한다. 이때 교재에 실린 문제를 미리 수업 전에 풀고 수업 시간에 동원해야 할 배경 지식, 개론서의 이론이라든가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점검하고 논점, 답안의 방향을 즉시 확인하자. 각 문제에서 국어교육론의 이론 정리 및 개념의 파악을 특히 숙지하자.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두 개의 개념어가 분명히 사용되고 있어요. 문두나 보기에서 사용되거나 답안에서 그 한두 개의 개념이나 용어가 구사가 돼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략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개념을 명확하게 활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나중에 요거 기출문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통일성. 주제에 의한 긴밀한 연결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명료하고 명확한 이 용어가 기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주제의 긴밀한 연결이라고 하는 성격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서 이 통일성이 사용된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근데 명료하고 명확하게 일단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 8월 그 강의 계획안을 보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실용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일단 그 시간은 하프모고라고 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 하프모고를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10시에 지금 하프모고를 보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전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 하프모고를 보고,
그 다음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설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점심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예습해왔던 문제풀이에 대한 강의를 할 거야. 그리고 교재는 이제 국어경론의 이제 실전 문제집, 이 교재이고, 그 다음, 수업 중에는 항상 기출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여기서 2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고, 그 다음, 프린트물은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 3쪽에 넘겨보시면, 그 국교론 개념어 특강을 지금 아직 찍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다다음 주 정도부터 이 국어교육론 개념어 특강이 파일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하루에 다 그 강의를 좀 찍으려고 하는데, 강의 촬영이 하루에는 다 못할 거예요.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국어경론을 전반적으로 그냥 한 번에 훑을 수가 있어요. 국어경론 이 개념어 특강은.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제 촬영을 하게 되면 공지를 해드릴 것이고, 8개년 기출해설 특강은 이미 국교론은 지금 완강이 됐어요. 완료가 돼서 여러분들이 또 이 8개년 기출해설 특강, 또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업이 끝난 이후에 스터디 하실 분들이 있다면, 또는 기존의 스터디를 5, 6월 달에 해왔는데, 현재 인원 충원이 좀 필요하다면 일단 좀 남으세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그러면 7, 8월 이후에 하반기 스터디를 일단 제가 한번 또 만들어 보고요. 조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습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학습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상담 시간은 수업이 끝난 이후에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이제 주차별 강의 일정을 좀 보시면, 화법, 독서, 장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화법,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장문,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3쪽 부분에 보시면, 화법이 한 3주차까지, 7월 15일까지 정도로 완결 짓고, 그 3회차 7월 15일 정도에 화법과 동시에 독서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 주에. 주로 이제 진도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중간에 7월 29일 날, 여기가 7월 마지막 주차인데, 일단 휴강이에요. 국교론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차는 휴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서가 이제 6회차까지 가고 나서 7회차, 8회차가 장문 파트일 거예요. 그래서 화법 3회차, 독서 3회차, 장문 2회차. 그래가지고 8회차 정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습을 해오기 때문에 다음 주는 어디까지 진도를 할 거예요? 미리 제가 지정을 해드려요. 몇 페이지까지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가령 제가 이제 하루에 한 30문제 정도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30문제 정도를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다 풀어오세요. 되도록이면. 물론 이제 답안을 다 쓸 수가 없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냥 체킹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동일한 주제를 다뤘는데, 하나는 기평, 하나는 소설용을 동시에 이렇게 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평이든 소설용이든 하나 정도만 비슷한 문제들,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제가 그 둘 중에서 하나 정도만 해설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답안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라고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0문제를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요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30문제 정도를 풀어오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20문제 정도만 해설하고, 나머지 10문제는 해설지 읽어보시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수업의 진도를 마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보통 한 문제당 해설 강의를 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를 할애를 해야 돼. 그러면 6시나 6시 반 정도에 우리가 원하는
그 문항수 정도의 해설이 끝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배경 지식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이 1번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할 때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의미 공유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입형 썼다? 의미 공유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요구하는 기입형 문제 정답을 다 써가지고 다 맞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공유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교육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교과서나 교사행지도서에도 의미 공유가 활용되고 있다면 이걸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를 해설해 드려요. 배경 지식을 이제 검토해 주는 거죠. 개론서의 의미 공유가 이렇게 나왔다. 이와 유사한 개론서의 용어가 상호 교섭성이다. 그 다음 교육 과정에는 의미 공유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알고 있느냐? 같이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한 문항 해설 강의를 할 때 어떤 문항은 5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문항은 교육과정 검토했지, 개론서 검토하지, 심지어는 관련 기출문제가 두세 문제가 정도 나오면 같이 검토해야지라고 하면 한 문항이 10분, 20분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문항 정도를 풀었는데도 그중에서 제가 20문항 정도만 해설을 해드리고 나머지 10문항 정도는 주제가 중복되면 해설지 읽어보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전 문제집에는 그 이론에 대한 핵심 정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피를 좀 가볍게 하고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책 가격이 지금 얼마죠? $25,000원인가요? 비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그렇지. 그거 했었잖아. 지금 이벤트. 이거 제가 100명에 한해서, 물론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벤트, 맞죠? 아마도 그래서 제 책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지 잠깐만 보시면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실 때, 그러니까 예습은 이제 답안을 적어 오시면 돼요. 답안을 적어 오시면 되고, 어떤 노트 같은 데다. 해설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아무거나 예를 들면 국어교육론 1주차 답안에서 화법교육론 이렇게 해설지예요, 이게. 그럼 보면, 문제 1번에 대한 관련 테마가 있어요. 그 도표를 보시면 제일 상단 부분에. 그렇죠? 그러면 이 관련 테마가 의미 공유, 이 문제는 의미 공유의 과정과 관련된 테마예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관련 테마. 그 다음에 이제 기입형은 채점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로 관련 기출, 이제 이 문제는 2020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2020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논점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문제에서 답안 도출을 위해서 가장 근거가 되는 단서가 뭐냐. 그 단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시 답안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문항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관련 교육과정을 이렇게 실어둘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3, 4월 교육과정반을 드셨다면 이 교육과정의 그 내용들은 이미 검토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풀이 교재에는 여기 안에는 이론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육과정이나 개론서의 내용이 아예 없어. 그러면 교육과정 교재나 1, 2월 기본이론반 교재를 가지고 오셔도 돼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1번 문항이 교육과정이 2015 중학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 요 부분이면 그 부분을 막 3, 4월 교육과정반에 있는 교재를 막 찾으세요. 찾으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확인했지, 또는 1, 2월 기본이론반 교재를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점검을 하는 거잖아. 내가 1, 2월, 3, 4월 달에 했었던 내용들, 교재에 다 실려있던 것도 체킹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교육과정, 그 다음에 쭉 3쪽 부분에 보시면 관련 개념이 있어요. 관련 핵심 개념. 3쪽 부분에. 주로 이 관련 핵심 개념 부분에서 개론서의 내용이나 1, 2월 기본이론반의 내용들이 여기에 실려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본이론서나 교육과정 교재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해당되는 내용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거, 놓친 게 없는지를 이제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4쪽 부분에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오쪽 부분에 보시면 이 한문항 해설지가 이렇게 길어. 이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됐던 교과서 내용이 나와요. 이제 5, 6월 교과서반을 들으셨던 분은 교과서가 엄청나게 두꺼운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못 들고 다니실 거야.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본 적이 있었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 그 해당되는 그 교과서 파트 부분 5, 6월 교과서반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실려있지, 한문항에 교육과정 실려있지, 개론서 내용 실려있지,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실려있지, 한문항.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동원해야 할 배경 지식들을 계속 검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검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설지가 구성됐으니까 사실 해설지만 봐도 공부가 다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OT는 다 끝났어요. OT는 다 끝났고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OT를 좀 마무리 질게요. 이제 저희 막내 녀석이 이제 중3이고 그 2학기 중간고사까지가 고등학교 이제 진학하는데 내신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기말고사를 지금 보고 있고 엊그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냐면 요 녀석이 학원을 안 다녀가지고 제가 기말고사를 같이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국어, 그 다음에 역사, 사회, 과학 이 4과목을 같이 했어요. 제가 알려주고. 근데 얘가 평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어 강사 아들이라고 해서 조금 더 수업을 좀 들었나 봐요. 좀 쉽게 문제집을 풀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도도 빼고. 근데 역사하고 사회에 딱 가자마자 얘가 하나도 문제를 그 진도 범위 내로 풀지 않은 거야. 근데 이틀 후에 혹은 그쵸,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틀 후,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 이제 그 시험이야. 근데 얘가 이제 문제집 가지고서 가만히 멍하게 앉아있어. 지금 풀어보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아빠 방법을 활용해라. 그랬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답안지 놓고서 문제에 다 정답을 적어요, 먼저. 적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당되는 그 정답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 왜 다른 것들은 답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핵심 정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해당되는 부분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분을 좀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 보고 해당되는 이론 보고, 문제 보고 이론 보고요. 하긴 해요. 이렇게. 문제 보고 해당되는 이론 보고, 문제 보고 해당되는 이론 보고. 하긴 하는데 왜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지금 문제집을 풀으라고 했냐면 핵심 이론들을 전부 다 원래는 읽고 외우고 나서 내면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틀리고 맞은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래서 얼른 문제 풀고 이론 확인하고 문제 풀고 이론 확인하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나오는 핵심 정리 가운데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라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이틀 정도 시험이 남았는데 막 그 핵심 이론을 지금 읽어가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니까 다 외우자. 이런 게 안 되니까 야, 이 가운데서도 문제로 나온 것만 일단 중요한 거니까 먼저 하자. 선우나 경종을 좀 따지자는 거죠. 일종의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경중이에요, 경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가운데서 제가 문제로 만든 부분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지금 문제로 만든 셈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배경지식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삼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OT 마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